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자회사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 태평양 지도 해저 케이블 사업 입찰 미국 호주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태평양 제도예요. 태평양 제도라는 것은 하와이와 지금 호주 사이에 있는 여기 제도를 태평양 제도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해저 케이블 공사를 화웨이의 자회사인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산하 인민해방군과 연관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화웨이가 제재를 아주 세게 받고 있죠. 이것 때문에 화웨이의 그 브랜드였던 아노도 분리되어 나갔고, 또한 지금 현재 그 통신장비 업계에서도 5G 쪽에서는 거의 퇴출이 곧 임박했다라는 이러한 소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해저 케이블이잖아요. 해저 케이블하고는 지금 5G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물론 상관이 있지만 상관이 없어서 이러한 곳에 지금 영향력을 받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기는 더 간단해지고 케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기술력은 그렇게 더 크지 않아도 돼요. 속도만 빠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웨이는 해저 네트워크 자회사인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가 태평양 지역의 해저 케이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미국과 호주가 A를 출시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화웨이가 중국 국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백도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죠. 니케이 아시아비 리뷰에 따르면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가 태평양 제도의 해저 케이블 설치 사업에 입찰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이 지원하는 7,260만 달러의 사업입니다. 국제통신에서 해저 케이블은 핵심적인 인프라 중에 하나예요. 해저 케이블은 위성보다 데이터 용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량의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분야입니다. 특히 태평양 제도의 해저 케이블 사업, 이것은 태평양 지역의 외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는 이 분야의 강자 중에 하나예요. 4대 강자 중에 하나이고 화웨이의 자회사입니다. 특히 화웨이는 중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협력을 요구받는 중국 기업으로서 잠재적인 스파이 기관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그리고 화웨이 자회사인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가 이번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면 화웨이에서 만드는 통신 장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더 커져요. 다른 데서 물건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제품의 물건을 받아서 중국 제품의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작업을 다 한다라는 것은 이 통신 장비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들까지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 지정학적으로 여기 그 태평양 지역 그 이쪽에 네트워크 깔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태평양 제도는 오랫동안 호주 수도인 캔버라 그리고 미국 수도인 워싱턴을 잇는 뒤뜰격이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전송이 하와이를 거쳐서 호주까지 이동이 되는데, 여기에 중간 지점이 태평양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화웨이를 앞세워서 중국이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태평양 제도 해저 케이블 사업에 도전장을 낸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회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워크스, ASN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게 프랑스의 회사예요. 알카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키아, 핀란드죠. 세 번째 NEC도 강자예요. 그리고 네 번째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 이게 중국 회사죠. 지금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가 평점이 좀 괜찮은 편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경쟁사보다 20% 이상이나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화웨이가 가장 잘 쓰는 방식, 남보다 저렴하게, 가격 경쟁력이 있게, 이것을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계 네트워크를 쥐락펴락 했던 회사가 화웨이였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5G 통신 장비 업계 이 분야에서 화웨이 이상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5G에 들어가는 칩 자체가 화웨이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쪽 그 해저 케이블 쪽으로 가면 제재를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5G, 6G 이쪽만 아니면 거의 대부분 허용해주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지금 화웨이 입장으로서도 물건을 공급해주는데 그런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다른 업체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이번 사업이 업체별로 분할, 말하자면 NEC 따로, 노키아 따로 이게 분할별로 쪼개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도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신 장비를 깔 때 화웨이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가격 측면이었었거든요. 가격에서 저렴해서 가격이 좋아서 화웨이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개발 기관의 감독 조항에 따르면 비용만 따져도 수주에서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가 현재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공사가 왜 중요하냐?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공사를 미국과 호주가 눈여겨보고 있느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번 공사는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에 내주지 않아야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 공사가 미국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한트라 1호 해저 케이블과 연결될 예정인데 이곳에 미국 군사 자산이 많은 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프로젝트가 더욱더 복잡하죠. 말하자면 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호주 시드니까지 이게 연결된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태평양 인근의 인프라를 키우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런데 괌의 해저 케이블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한트루 1호는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 미사일 연습장이 있는 마샬 제도의 환초인 콰찰라인 환초에서 괌까지 연결되고 있는 해저 케이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저 케이블이 연결이 된다? 백도어가 심겨진다? 라고 한다면 괌의 군사자산 그리고 콰찰라인 환초에 있는 로널드 미사일 연습장의 군사자산 이러한 정보들이 뽑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물론 방어를 하겠죠. 물론 방어를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공사는 결국 안보 문제예요. 이번에 참여한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는 기존 화웨이에서 분리가 됐어요. 작년에 분리가 된 걸로 제가 알려진 2019년도에 분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상하이 헝텅광전이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화웨이의 영향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태평양 국가들이 이 회사를 선택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화웨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재작년이네요. 2019년도에 화웨이가 그 미국 제재를 받을까 말까 할 때 여기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의 자산을 팔아버렸습니다. 헝텅광전에 팔아버렸는데 그래도 여기에 쓰는 모든 케이블 자체는 화웨이에서 조달을 받기 때문에 화웨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현재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제품들이 화웨이에서 모든 것을 턴키로 다 받아요.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태평양 국가들에게 화웨이를 통한 핵심 인프라를 제공받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수십 년간 미국과 태평양 영토를 위임받은 자유연맹 조약에 의해서 미크로네시아 연방을 방어해주고 있어요. 군대를 여기에 보내서 방어를 해주면서 태평양의 주도권을 다 잡아가고 있어요. 보시면
그림이 아주 좋은 게 있어서 미크로네시아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고 여기 마샬군도 그리고 이쪽에 괌이 있습니다. 여기에 괌을 중심으로 해서 태평양 연안에 군대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 미크로네시아를 전부 다 방어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 하와이가 있죠.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폴리네시아까지 여기 모든 것을 방어를 해주고 여기 이쪽 지역은 프랑스가 점령한 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쪽을 조금 해주고 그리고 헬리네시아, 여기 파푸아뉴기니 이런 쪽이 있는데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여기 인도네시아가 옆에 있고 파푸아뉴기니가 있는데 여기 거의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부속 국가처럼 지금 행동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식통에 의하면 워싱턴, 미국은 지난 7월 달에 미크로네시아에 외교각서를 보내서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와 다른 중국 회사들은 중국 베이징, 말하자면 중국 정부의 정보 및 안보 부서와 협력을 요구받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우려까지 표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은 이전에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았어요. 왜 신탁 통치를 받았냐? 원래 마이크로네시아라는 이쪽 지역은 일본에 점령을 당했었던 지역이에요. 일본에 점령을 당했었던 지역이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이죠. 이전에 점령을 당했었던 지역인데 여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쪽 지역을 미국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탁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미국 달러가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공식적인 그 화폐가 미국 달러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곳을 계속적으로 신탁 통치를 했고 90년도가 되어서야 미국 신탁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국이 되면서 양국 간 공식 수교를 했습니다. 이곳은 국방 자체가 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군이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미크로네시아 연방을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외교권도 일부 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권과 그리고 외교권을 넘겨주면서 경제권 그리고 미군의 지원까지 받는 곳이 지금 미크로네시아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넘어서면서 이쪽 상황이 바뀌게 되죠. 2010년도 때부터 중국이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장이 돼요. 중국은 태평양을 뻗쳐나가고 싶어요. 뻗쳐나가야 이렇게 페루 그리고 칠레 이런 쪽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쪽에 호주라는 큰 나라가 있죠. 그리고 괌이라는 섬도 있죠. 그런데 이 배후에 미크로네시아를 중국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공통으로 다 중국의 세로 뒤덮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라는 거죠.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지난 9월 18일 날 편지로 미크로네시아의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스파이와 지연 정치 협박 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의 입찰 과정은 2020년 5월에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재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입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호주는 지금 중국과 굉장히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이전부터 계속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요. 호주는 기본적으로 화웨이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가 해저 케이블 사업을 이 근처로 했을 때 완전히 배제를 해버렸죠. 2018년도 호주는 시드니,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를 잇는 해저 케이블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솔로몬 제도의 수주를 받았던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립니다. 말하자면 돈을 지원을 해서 우리가 해줄 테니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를 완전히 배제시켜다오 라고 요청을 하면서 솔로몬 제도에서 시작되는 그 해저 케이블 공사에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가 들어가는 것조차 배제. 이때 당시에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가 수주를 받은 상태예요. 받은 상태였는데 그것도 찍어내버리기.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보세요. 파푸아뉴기니 있죠? 솔로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있죠. 이 삼각을 잇는
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호주가 다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의 이러한 선을 선천적으로 그냥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또한 10월에는 일본과 미국이 함께 출자한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 공화국과 해저 케이블을 연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호주가 화웨이를 제외한 그 이유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한 케이블이 호주 통신 케이블이 연결이 만약 되게 된다면 향후 보안에 특히 백도 보안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거죠. 자, 팔라우가 어디가 있는지 볼게요. 예, 팔라우 여기 언급했으니까 팔라우가 어디냐면 저기 파푸아 뉴기니, 아까 솔로몬 제도 여기 있었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있죠. 그리고 팔라우는 지금 필리핀과 지금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이 사이에 있는 것이 팔라우예요. 네. 그래서 팔라우하고 이쪽 파푸아 뉴기니 이쪽하고 지금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미국과 일본의 합자로 지금 출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태평양 제도의 휴대사업, 전화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차이나 모바일 아시죠? 중국의 제1통신회사입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자메이카 이동통신사인 디지셀이 소유한 태평양 사업을 인수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지금 호주 언론은 전하고 있죠. 디지셀은 파푸아 뉴기니 모바일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바누아투 그리고 통가에서도 이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쪽 통신 분야의 제1강자예요. 자, 그래서 그림 또 보여드릴게요. 예, 파푸아 뉴기니 항상 이야기하는데 파푸아 뉴기니는 호주 바로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호주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예요.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나라인데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호주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는 호주 정부가 중국 회사인 차이나 모바일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산을 인수할 수 없도록 디지셀의 태평양 관련 사업 현지 입찰자들에게 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디지셀 관계자도 이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변인은 니케이에게 태평양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호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각 측의 논의 과정에서 이것들은 기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거절했습니다. 이야기는 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남태평양 섬나라 아까 그림도 보여드렸는데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전에 이곳에서 원자 핵을 실험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이쪽 지역을 조금 장악을 했었는데 다시 미국이 탈환을 했죠. 전체적으로. 자, 보세요. 여기가 하와이죠. 하와이. 그리고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호주라고 불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이 뉴질랜드가 있겠죠.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 옆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괌, 마샬. 여기 다 미국령이라고 하지만 미국령 아니에요. 괌만 지금 미국령이고 그리고 어디가 또 미국령이더라? 사모아. 사모아가 미국령이에요. 사모아에서 지금 사모아 동사모아인가요? 동사모아 서사모아가 있는데 동사모아가 지금 미국의 지배를 완전히 받고 있어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그리고 서사모아는 미국 땅이 아니고 독립국가. 여기서 다 미국령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합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현재 미중 간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 기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미국의 하와이, 호주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지난 11월달 말 이 지역에 14개 섬나라 중 10개국과 화상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라고 하지만 회의 직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발표했다면 미국의 지금 현재 입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 중국과 이런 그 태평양 인근 연안, 태평양 연안의 그 지금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라는 것이죠.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한 중국 회사가 파푸아 뉴기니 어업부 장관과 1억 4,700만 달러의 다목적 어업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라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고 한대요. 즉 1대1로로 파푸아 뉴기니를 지금 끌어들인 거예요. 파푸아 뉴기도 1대1로의 하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입지는 호주 해안에서 약 2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정도면 한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인가요? 이 정도 거리겠죠? 더 될까요? 네, 하여튼 그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럼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중국 측은 이 사업을 위해서 항구를 더 하나 만든다라는 계획인데 그러면서 이곳이 중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파푸아 뉴기니예요. 파푸아 뉴기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 옆에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지금 호주하고 너무 가까워요. 호주하고 너무 가까운 이 파푸아 뉴기니에 항구를 하나 더 생긴다. 그것도 중국이 운영하는. 그러면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해적 케이블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여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게 화웨이 서브마린에서 지금 나온 그림인데 보세요. 미국에서 영국까지 연결하는 그리고 브라질에서 이 남부 아프리카로 연결하는 이 라인을 지금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해적 케이블도 지금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다 보면 1대1로 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1대1로예요. 1대1로. 예, 예. 1대1로 이렇게 생겼죠? 해적길, 해적길, 해적길. 이 정도인데 이 주위만 빼놓고 이 주위는 워낙 또 미국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주위 이렇게 빼놓고는 지금 보세요. 거의 대부분 됐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연결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라는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그 주주 구성을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화웨이와 그리고 영국의 글로벌 마린 시스템의 합자 회사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린 시스템이 현재까지 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중국과 미국의 화웨이 분위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화웨이가 이것을 지원을 한다 하니 모든 수주를 지금 많이 따버렸어요. 설립 당시에 화웨이와 글로벌 마린스의 주식 개수를 보면 51대 49. 결국은 화웨이 자회사가 됐고 여기서 대부분 사용되는 케이블은 중국 화웨이에서 제품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의 해적 케이블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 2020년 5월 현재 20%로 미국의 서브콤 그리고 유럽의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워크, 일본의 NEC에 이어서 지금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는 회사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볼 때 태평양에 해적 케이블을 지금 만든다 그래요. 해적 케이블을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사용되는 자재가 화웨이로 자재가 되고 그리고 이쪽이 연결되는 자재가 백도어가 심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으로는 굉장히 좋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빅배가 완전히 다 뚜껑이 열릴 정도로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더 자세히 알려주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